건강 챙기려고 매일 드셨던 그 생강차, 실은 이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랑 같이 드시면 이 점막이 찢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생강차 한 잔 드시고,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저녁에는 삼겹살에 생강 듬뿍 넣은 쌈장 찍어 드시고, 그런데 밤만 되면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고 신물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신 67세 김순자 씨도 그러셨어요. 김순자 씨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생강차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손발이 차서 생강이 답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계속 쓰리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고 소화제만 드셨는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이 점막에 밀환이 여러 군데 생겨 있고 식도 아래쪽이 빨갛게 부어 올라 있더라고요. 양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깜짝 놀라셨죠. 건강해지려고 매일 생강차를 마셨는데 오히려 이가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김순자 씨는 아침에 생강차를 드신 다음 바로 커피를 드시고 저녁에는 매운 음식과 함께 생강을 자주 드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생강을 건강식품으로 드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강 소비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 면역력을 높여준다, 염증을 가라앉힌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무조건 좋은 줄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생강은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시면, 특히 특정 음식이나 약과 함께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어요.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이 점막은 30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30%에서 50% 정도 얇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얇아진 이 점막에 생강의 강한 자극 성분이 직접 닿으면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커피, 두 번째는 고기, 세 번째는 매운 음식이에요. 이 세 가지와 생강을 함께 드시면 이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 점막이 찢어지고 식도로 이산이 역류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담석이 있으신 분,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아예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생강은 어떻게 먹어야, 어떤 시간대에,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드셔야 김순자 씨처럼 이가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생강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조합들,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커피와 생강입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이에요. 아침에 생강차 한 잔 드시고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더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김순자 씨도 그러셨어요. 생강차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커피로 정신을 맑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여러분의 식도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커피를 드시면 식도 아래쪽에 있는 문, 그러니까 이산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괄약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느슨하게 풀립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강이 들어가면 이에서 이산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열린 문으로 이산이 거침없이 식도로 올라오는 거죠. 김순자 씨가 밤마다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셨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커피와 생강을 함께 드신 분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분들은 속이 쓰린 정도가 아니라 밤에 누우면 신물이 목까지 올라오고 목소리가 쉬고 기침이 계속 나오는 증상까지 겪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쓰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들 있으시면 바로 커피와 생강 조합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고기와 생강입니다. 특히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를 드실 때 생강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삼겹살 구워 드시면서 생강 들어간 쌈장 찍어 드시거나 생강채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고기 비린내 잡는다고, 소화도 잘 된다고 그렇게 드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고기를 드시면 이에서는 그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이산을 만들어냅니다. 고기는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이가 엄청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강까지 들어가면 이산 생산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 안이 어떻게 되겠어? 이산으로 가득 차서 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과식하신 상태라면 더 심각합니다. 김순자 씨도 저녁에 고기 드시고 생강 듬뿍 넣은 쌈장을 자주 드셨대요. 그러면 한두 시간쯤 지나서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신다고 하셨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산이 식도로 계속 올라와서 가슴이 타고 목까지 신물이 올라오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식도 점막이 계속 손상되면서 식도암 위험이 평소보다 3배나 높아집니다. 세 번째, 매운 음식과 생강입니다. 이건 정말 이 점막에 직접적인 화상을 입히는 조합이에요. 김치찌개, 떡볶이, 매운 갈비찜 이런 음식 드시면서 생강차를 함께 마시거나 매운 음식 만들 때 생강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 이게 이미 이 점막을 자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매운 성분까지 더해지면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얇아진 이 점막은 이 자극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막에 직접적인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궤양은 이 점막에 구멍이 뚫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김순자 씨는 김치찌개를 끓일 때 생강을 조금씩 넣으셨대요. 비린내도 잡고 맛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드시고 나면 속이 화끈거리고 다음날까지도 속이 불편하신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이 점막이 계속 손상되고 결국 내시경 검사에서 밀환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생강과 커피를 함께 드시면 이산이 식도로 마구 역류합니다. 생강과 고기를 함께 드시면 이 내부 압력이 폭등해서 식도암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생강과 매운 음식을 함께 드시면 이 점막에 직접적인 염증이 생깁니다. 이 3가지 조합이 결국 역류성 식도암, 이궤양, 출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생강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생강의 어떤 성분이 문제이고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위는 왜 더 취약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그 위험한 조합들이 왜 그렇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의 정체부터 알아야 해요. 생강의 알싸하고 맵죠? 그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진저롤, 별프이라는 겁니다. 이 진저롤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진저롤은 우리 이 점막을 직접 자극하는 성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이 점막은 30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30%에서 50%나 얇아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젊은 사람의 이 점막이 두꺼운 이불이라면 50대 이상 어르신의 이 점막은 얇은 호치불 같은 거예요. 두꺼운 이불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얇은 호치불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바로 아래까지 뜨거운 물이 스며들잖아요. 진저롤이 바로 그 뜨거운 물 같은 겁니다. 얇아진 이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직접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진저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녀석은 이장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장 운동이 촉진되는 거죠. 그럼 이산이 더 많이 분비되고 이 안에 있는 내록물이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문제는 이산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산이 넘치면 어디로 가겠어? 식도로 양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커피와 생강이 최악의 조합인지 이해가 되시죠? 커피를 드시면 식도 아래쪽에 있는 괄약근, 그러니까 이와 식도 사이의 문 역할을 하는 근육이 느슨해집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강이 들어가서 이산을 펑펑 쏟아내면 열린 문으로 이산이 거침없이 식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김순자 씨가 밤마다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셨던 이유예요. 두 번째, 고기와 생강의 조합을 볼게요. 고기를 드시면 우리 위는 그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이산을 만들어냅니다. 고기는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이가 총력을 다해서 이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생강까지 들어가면 이산 생산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 안이 어떻게 되겠어? 이산으로 가득 차서 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과식하신 상태라면 이가 팽창해 있는 상태에서 이산까지 넘쳐나니까 이 내부 압력이 정말 높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매운 음식과 생강의 조합입니다. 30대 젊은 사람들은 이 점막이 두꺼워서 이 정도 자극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얇아진 이 점막은 이 자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막에 직접적인 염증이 생기고 계속 반복되면 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궤양은 이 점막에 구멍이 뚫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 이가 이미 손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후에 명치 부근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있으신가요? 둘째, 신물이 자주 목까지 올라오시나요? 셋째, 가슴 중앙이 타는 느낌이 드시나요? 넷째, 밤에 누우면 증상이 더 심해지시나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생강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김순자 씨는 내시경 검사 결과를 보시고 정말 놀라셨어요. 건강해지려고 매일 챙겨 드셨던 생강차가 오히려 이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그날 이후로 김순자 씨는 생강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셨어. 그럼 생강은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냐고? 아닙니다. 생강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 될 수 있어. 문제는 먹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어떤 형태의 생강을 언제, 얼마만큼 먹어야 김순자 씨처럼 이가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강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생강의 좋은 효능은 다 누리시면서도 이는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생강을 쪄서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생강 그대로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쪄야 합니다. 생강을 찌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진저롤이라는 매운 성분이 별표 슈가올, 수질, 별표이라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 슈가올은 이 자극이 90% 감소하면서도 항산화 효과는 오히려 10배나 증가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저며주세요. 껍질은 벗기셔도 되고 안 벗기셔도 돼요. 둘째, 찜기에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찌세요. 생강이 말랑말랑해지고 색이 좀 더 진해지면 된 겁니다. 셋째, 찐 생강을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리세요. 식품 건조기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햇빛에 말려도 됩니다. 넷째, 이렇게 만든 찐 생강을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찐 생강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는 문제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시고 조금씩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생강을 드시는 시간을 지키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강차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가장 위험해요. 공복에 생강을 드시면 아무것도 없는 빈 이에 진저롤이 직접 닿아서 이 점막을 공격합니다. 생강은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 30분 이내에 드세요. 이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드셔야 생강이 음식물과 섞여서 이 점막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전 12시 이전에 드세요. 오후나 저녁에 드시면 몸이 너무 활성화돼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루에 드시는 양을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생생강 기준으로 하루에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그러니까 4g 이하로 드세요. 생강 분말이나 생강청 형태로 드신다면 티스푼 1개로 안 되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번째,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 정말 위험해요.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그런데 담석이 담낭 입구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담즙이 짜해지면 담낭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극심한 통증이 오고 심하면 담낭이 터질 수도 있어. 식후에 명치 부근이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등 쪽으로 통증이 뻗친다면 담석을 의심하시고 생강을 즉시 중단하세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생강에는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소판 응집을 방해해요.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이 멎지 않고 멍이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나 내시경 검사 받으시기 일주일 전부터는 반드시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데 생강까지 드시면 혈당이 이중으로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생기면 정말 위험해요. 김순자 씨는 이 방법대로 실천하기로 하셨어요. 생생강 대신 찐 생강으로 바꾸시고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 30분 뒤에 드셨어요. 커피도 끊으시고 고기 드실 때도 생강은 절대 같이 안 드셨어요. 하루에 찐 생강 조금만, 그것도 오전에만 드셨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이 점막의 미란이 거의 다 회복되어 있었어요. 식도 염증도 많이 좋아지셨고 김순자 씨는 이제 속도 편하시고 밤에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생강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니까 손발도 따뜻해지시고 감기도 덜 걸리시고 정말 건강해지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생생강 대신 찐생강, 공복 대신 식후. 많은 양 대신 적은 양,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커피, 고기, 매운 음식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와 생강을 함께 드시면 이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식도로 역류해서 이 점막이 찢어집니다.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이 점막은 30대보다 30%에서 50%나 얇아져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둘째, 생강은 반드시 쪄서 드세요. 생생강의 진저롤은 이를 자극하지만 찐 생강의 수가올은 이 자극을 90% 줄이고 항산화 효과는 10배 높입니다.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사 중이나 식후 30분 이내에 드세요. 하루 적정량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4g 이하입니다. 셋째, 담석이 있으신 분,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생강의 담즙 촉진 작용, 항응고 작용, 혈당 저하 작용이 약과 만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순자 씨는 지금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생강을 드시니까 손발도 따뜻해지시고 면역력도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신 게 가장 좋으시다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도 편하시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게 되셨대요. 김순자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건강 정보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크게 깨달았다고. 좋다는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내 몸 상태를 잘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약이 된다는 걸 몸소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강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약재로 써왔고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어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다만 먹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생강을 드셨다는 걸 아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이제 알았으니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김순자 씨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생강을 잘못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강을 올바르게 드시는 것, 커피나 고기,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 공복을 피하고 적정량만 드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아프면 그때는 정말 후회하세요. 그때 가서 진작 조심하지 않았을까?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미 한 발 앞서 가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생강을 드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김순자 씨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